자, 우리 11번 질문부터 정리를 할게요. 어, 22쪽부터 갑니다. 자, 창의적인 팀 얘기가 나왔었다. 이 창의적인 팀은 보여주는데, 패러독시컬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특성이었어? 역설적인. 그래서 이거는 창의적인 팀은 어떤 특성을 가지나 거기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역설적이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어떤 생각의 경향들을 보여준다. 행동들. 자, 어떤 생각과 행동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거나 생각하는데 상호 익스클루시브 하다 혹은 컨트라딕터리 하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을 이런 창의적인 팀을 보여줍니다. 지금 같은 개념인 거지. 이 패러독스컬이나 대조적인 그리고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 배타적인. 그럼 상호 배타적이다.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서로 공통점이 없다. 서로 다르다. 서로 대조적이다. 뭔가 모순적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팀의 최고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팀은 필요로 한데, 자, 첫 번째 이 deep knowledge가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profound, 뭔가 심오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 relevant는 관련된 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깊은 지식,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mastery, 완전한 숙달이 되죠. 그래서 깊은 지식과 숙달이 필요하다. 관련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숙달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 반대로 동시에 그 창의적인 팀은 두 번째 키워드 fresh perspective를 필요로 합니다.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 신선하다는 얘기는 이런 깊은 지식과 반대 개념이 되는 거지. 좀 새롭고 신선한 관점을 필요로 합니다. 자, 어떤 신선한 관점이냐면은 unencumbered는 방해받지 않는 이란 표현이었고, 방해를 받지 않는다. 자, 뭐에 의해서? prevailing wisdom, 만연하는.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어떤 지혜가 있을 거잖아. 그런 것들에 의해서라든지 이미 established, 확립되어져 있고 설립되어진 그런 것들을 하는 방식, 즉 기존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한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주제는 뭐 정리할 수 있겠다. 우리 창의성 혹은 창의적인 팀, 뭐가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플러스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 신선한 관점. 이 두 개가 결합됐을 때 창의력이 향상할 수 있다. 이 얘기니까 결국 키워드는 얘하고 얘, 이렇게 두 개로 가주면 되겠죠. 특히나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주인공이 될 수 있겠지. 두 개가 지금 어떤 관계다? 서로 역설적이야, 그지? 상호 배타적이고 대조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종 cold, 불리워지는 PP, beginner's mind다, 이렇게 분사구문으로 지금 사용됐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이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 신선한 관점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초심자의 마음이다라고 불리워지는 이것은 신선한 관점을 의미하겠지. 이런 fresh한 perspective는 newcomer's perspective. 역시 이것도 초심자 혹은 신입생, 새로 온 사람이니까 신입, 초보자의 관점이다. 그래서 새롭다, 초보자다, 신입생이다, 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신선한 관점이라는 얘기는 사람들인데 먼저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curious. 그리고 심지어 막 장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뭐든지 막 물어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뉴커머스라는 얘기죠. 여기는 노메러 패턴이 들어갔네. 이렇게. 여기까지가 노메러 하우 의문사고 뒤에가 주어 동사 패턴. 그럼 해석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느낌이 됐었지. 그래서 아무리 그러한 질문이 보이는데 네이브하게 보이더라도 얘는 무슨 뜻이었어? 약간 순진한 그런 느낌이었지. 질문이 아무리 순진해 보이더라도 막 물어보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비기너다. 여기에 대해서 막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법상으로도 중요한 거, 여기는 ly를 쓰면은 안 된다. 형용사 자리다. 그 기준은 뒤에 동사를 기준으로 우리 봤었지. 쓰임 다음에는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형용사 자리다. 체크. 됐죠? 자, because 그들은 계속 이 newcomers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몰라.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뭐를 모르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이제 마지막 6번에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 다시 이 주제가 등장하면 되겠고, bring together 자체도 결합하다, 뭔가 합치다 이런 얘기였어. 그 두 개를 결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이렇게 대조적인 특성들을 결합하는 것, 째하고 째를 합치는 것이 accelerate,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화를 시킬 수가 있다.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됐죠? 어렵지 않다, 그지? 단순해요. 자, 거기 바로 한번 해볼게. 나눠준 유인물에서 21번 주제문 완성 한번 해보자. facilitate. 요거 분명 있었나는데? 기억났나? 동사지. 동사요. 뜻이 뭔데? 용이하게 하다. 인식키다. 알겠지? 볼 수 있어. 오. 그래. 나이스. 별거 없지, 그지? 잘했어. 오케이. 굿.
음. 이 단어가 있었나? 없네? 확인했어? 있으면 한 대 맞을 거야, 너. 있어, 없어. 아이고. 에? 요 단어는 뭐 하다야? 그렇지. 그럼 얘도 인과잖아. 뭐가? 요 두 개가. 그지? 요 두 개가.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과에 해당되니까 그 두 개에 해당되는 개념 나오고 창의력, 향상. 요 뒤에 개념으로 가면 돼. 뭐야, 이거? 아, 컴바인인데. 음, 이걸 가지고 왔네? 자, 확인해 볼게. 우선 이 글에서는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뭐하고 뭐. 깊은 지식과 초보자, 신선한 관점. 요 개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expertise가 전문성이니까 이게 깊은 지식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럼 뭐가 없다? 신선한 관점이 없는 거기 때문에 perspective인데 fresh 라든지 아니면은 curious라는 단어도 괜찮고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초심자의 관점이라는 개념이 하나, 전문성이 하나, 이 두 개가 나와줘야 돼요. 만약에 이 두 개의 개념이 아예 없으면 그때는 대조적인 뭔가 역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그리고 combine이란 단어는 A, with B 이렇게 with랑 같이 써서 이 두 개를 결합한다는 뜻이었고 facilitate는 뭔가를 용이하게 하다, 촉진시키다라는 뜻이었다. 자, 그럼 얘를 전체 동사로 가서 결국 주어 자리에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촉진시킨다. 무엇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 창의성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combine을 주어로 가줍니다. combining. 두 개 뭐 순서는 상관이 없겠죠. expertise, 전문성, 깊은 지식, with, 그리고 fresh나 curious perspective. 여기까지 주어. 이 두 개를 결합을 하는 것이 facilitate. S도 붙여주고요. 용이하게 해줍니다. The creation of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조를 촉진시켜주고 용이하게 해준다. 됐습니까? 수진이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그 함의까지 활용하면 이런 단어들로 표현된 거지. 이용을 하고 얘는 측면이란 뜻이었어. 둘 다의 측면을 이용한다. 전문성과 루키도 역시 뉴커머, 신입생 혹은 초심자가 되게 초보자. 22번으로 가봅시다. 자, 너무 많은 공무원들, troubled cities, 도시는 도시인데, 뭔가, 문제가 생긴 도시가 되겠지. 문제를 가진 도시들에서의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끌 수 있다. 자신들의 도시를 과거의 영광으로 이끌 수 있다. 요게 다시 이제 도시를 살리고 부흥시킨다라는 의미였었지. 옛날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릴 수 있겠다.
자, 근데 뭐를 가지고서 massive한 construction project, 이런 건설 프로젝트로 도시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건설 프로젝트는 뭐 스테디움도 있고 레일 시스템, 하우싱 등등등 그냥 예시가 됐었죠. 2번 문장. few exception이니까 거의 예외가 없는 경우지. 거의 예외 없이 노로 시작한다. 어떠한 public policy, 공공정책, 얘도 주인공이라 볼 수가 있었다. 어떠한 공공정책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힘이었었어. 타이덜은 이게 조수간만, 즉 변화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변화의 힘을 무엇에? 도시의 변화라고 다시 한번 반복이 돼 있다. 자, 어반은 도시였고 여기서 도시의 변화를 늦출 수는 없다라고 돼 있네. 이 도시가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요거지. 마이너스입니다. 즉 도시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야. 도시가 몰락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 공공정책으로는 그런 변화를 늦출 수는 없다.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must not ignore, 무시하면 안 된다. 여기가 포인트. The needs of the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의 요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역시 troubled city, 문제가 있는 도시를 말하겠지. 자, 이걸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공공정책은 도와야 한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만 한다. 뭐가 아니라 가난한 장소가 아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첫 번째 포인트. 어떤 도시가 지금 나왔다? 몰락하는, 쇠퇴하는 도시가 등장합니다. 쇠퇴하고 있는 도시가 나오고 이것을 건축 정책을 통해서 영광을 지금 되살리려고 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이 도시를 다시 뭐 재건을 하거나 과거의 영광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이 글의 키 포인트 주제였습니다. 망해가는 도시야. 키워드들. 이거 안 돼. 사람을 도와야 돼. 그래야지만 재건한다. 3개. 끝. 아주 단순화시키면 3개로 끝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다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real estate는 부동산이었지.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얘들이 그래 좀 꾸며줄 수는 있어. 자, 또 중요한 단어 declining city, 쇠퇴하는, 몰락하는. 이렇게 몰락하는 도시를 꾸며줄 수는 있어. 하지만 이런 건설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underlying,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도시의 쇠퇴를 막을 수는 없다.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야, 이거 안 된다. 홀마크는 특성이었습니다. 특징이나 특성. 이렇게 망해가는 도시의 특성이 또 있대. 그게 뭐냐면은, 이 도시들이 너무 많은 주거지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 얘도 기반 시설이었죠. 역시 건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건물이라든지 뭐 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뭐랑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들의 경제의 힘과 비교해서 너무 많은 건축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것을 사용하는 것 너무 많다. 지금 안 된다.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해결을 못 해준다. With all that supply, 한 번 더 건축.
그리고 little demands. 그럼 여기는 little이기 때문에 없다로 봐야 되겠지? 이런 건축의 공급은 잔뜩 있어. 잔뜩 있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수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이런 상태에서 it makes no sense. 말이 안 된다. 뭐 하는 것이? 이게 진주어가 되겠죠? 사용하는 것이. 공공의 돈을 이런 더 많은 서플라이, 또 공급인데 건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건설. 이거를 짓기 위해서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말이 안 된다. 계속 건축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 문장. 폴리는 어리석음. 쉽게 말하면 잘못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빌딩 센트리 이런 건물 중심의 도시의 키워드 리뉴얼의 어리석음이. 얘도 동사로는 renew 하다거든. 그럼 다시 새롭게 하다, 재생시키다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부흥시키다. 도시의 복원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는 건물 중심의 정책의 이런 어리석음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상기시켜준다.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건축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사실이 나오는 거죠. 도시라는 것은 스트럭처, 구조물이 아니다. 도시의 핵심은 사람이다. 다시 말을 해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 초반에 분명히 이렇게 이거 안 돼. 이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후반부 여기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니까 이렇게 망하잖니?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 재건에 해당되는 저렇게 리뉴얼 같은 단어, 이런 단어 꼭 키워드로 잡아주고 동의 하나 써줍니다. 리바이벌 같은 단어도 좋습니다. 재생 혹은 리스토레이션, 복원이란 단어도 괜찮아요. 됐어요? 바로 한번 또 해보자.
에어컨? 세 개. 제일 중요한 단어 세 개 뭐라고 그랬어? 무슨 도시? 응? 그렇지. 그리고 그걸 지금 뭐 하고자 해? 그렇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그렇지, 됐지. 그 중에서 없는 거 찾아. 근데 또 추면 닫아? 단어는 너무 잘 가지고 왔다. 얘는 뭐 하다라는 뜻이니까. 어? prioritize. 이게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걔를 동사로 잡자면 주어는 얘를 우선시해야 돼. 뭐뭐보다는. 전체 구조 알겠지? 자, 힌트 어려우면 여기 should 조동사 붙어 있으니까 얘가 무조건 그냥 동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변화가 안 됩니다. prioritize 하면은 우선시하다. 그럼 뒤에 A가 나오고요. A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리고 over B 보통 이렇게 써. 그럼 B보다는 A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럼 전체 구조 쫙 그려지지? 됐어? 오. 우선 단어는 너무 잘 가지고 왔고. 그러면 건설 한 거잖아, 그지? 건설 프로젝트가 몰락하는 도시를 우선시해야 돼. 이것보다는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이게 공공 정책보다는. 그냥 이게 들어가야 돼. 응? 이게 바뀌어야 되는 우선은 뭐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것을 우선시해야겠지. 뭐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겠지. 뭔데나 이거? 바로 안에 몰락하는 것이 와이어. 거의 맞지, 잘했어.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우선 주어 자리는 공공 정책이 나와야겠지. 얘가 사람 돕는 거 우선 시해야 된다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public policies 그리고 should prioritize 우선시해야 되구나. 그다음 무엇을 사람들을 돕는 걸 우선시해야 되니까 help는 목적어 자리 helping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더 puor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over 뭐보다는
construction project, 건설 정책보다는. 여기까지는 됐죠? 여기까지는 됐고, 남은 단어가 몰락하는 도시 나오고, 포커스 나왔다. 그럼 아까 필요한 것 중에, 이 도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어? 몰락하는 도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였었잖아. 재생시키다니까, renewal이라는 단어 있었지? 요것을 키워드로서 가지고 와야 되고, 변형을 시켜주면 되겠다. 자, 내가 의도했던 거는 여기다 들어가면 돼. 이 공공정책이 결국에 목적이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한 거니까 focused on 여기에 집중되어진 공공정책입니다. 뭐 하는 것에 몰락하는 도시를 살린다. 그럼 renew라는 동사로 바꿔주고 전치사니까 ing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decline in cities. 몰락하는 도시들. 이렇게 해야지만 뒤에 목적어도 가질 수 있는 동사, 전치사 뒤에 ing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어쨌든 1순위 키워드입니다. 재생시키다, 되살리다. 자, 23번으로 이 부분은 그냥 요약문은 없어. 요약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르게 살펴만 볼게. 이거 나오면 그냥 내용일치나 어법 문제 나온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버려. 자, 해양 생물들의 얘기였었다. 뭐를 포함을 하는 뭐 굴, 해초, 물고기 이런 애들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얘는 중요합니다. 자, 스피시스가 종들 what? deliberately introduced. 의도적으로 도입이 되었다라는 얘기였지. 의도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자, 뭐를 위해서? 음식과 침식의 통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입이 됐어. 근데 뭐를 가지고? 리틀이니까 거의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효과, 그것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지식은 없이 도입이 되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야? 해양 생물들이 도입됐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어떻게? 의도적으로. 두 개입니다. 해양 생물의 의도적 도입입니다. 얘를 일부러 가지고 온 거야. 가지고 왔어요. 자, 같은 얘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고요. 물고기든 조개든 이런 것들도 have been introduced. 수동태다, 그지? 역시나 도입이 되었습니다. intentionally도 똑같은 얘기. 의도적으로 도입이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아쿠아컬처도 양식이었지. 똑같이 양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긴 분사구문 제공을 하면서 음식과 직업을 제공하면서 우선 도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도입된 생물들이 탈출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될 수가 있는데 뭐가? 네이티브 스피시스, 토착종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생태계의 기능이라든지 라이블리후드는 생계 이런 것들에 위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도적 도입,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인과 관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시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연어였었어. 리어는 그냥 키우다였다. 얘들은 양식이 되어집니다. 키워집니다. 바다 어떤 그물 내에서 여기서도 연어가 지금 도입이 됐다는 얘기지. 자, 이런 많은 근데 연어가 탈출을 해요. 매년. 그리고 그들은 have been recovered. 이거 되게 자주 나오네. 여기도 그냥 수동태다. 여기 포인트였지. recover 되어졌다. 회수가 되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탈출한 애들을 다시 가지고 왔다. 회수가 되었다. 바닷물에서도 그렇고 민물에서도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그렇게 됐다. 봐봐라. 실제로 연어 데려왔더니 막 탈출해서 난리 났어. 예시를 들어준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라 볼 수 있겠고, 여기서는 의도적 도입을 했는데 뭘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식량이라든지 어떤 직업들 이런 걸 위해서 도입했다. 여기까지 한 파트였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전환점이 됩니다. 5번 문장이 recreational fishing. 이번엔 여가용 낚시다. 막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가용 낚시가 또한 전파시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 invasive species를 전파시킬 수 있다. 요거는 무슨 종이었어? 그렇지, 침입종이었었지. 아하, 요렇게 막 유입된, 도입된 생물을 지금 침입종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낚시 때문에 얘들이 전파되는 상황이 나오면 됩니다. 미끼였었어. 요런 지역으로부터 미끼가 인기가 많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다. 미끼니까 낚시 이야기 맞죠. 그리고 이 미끼는요, 일반적으로 팩트, 포장이 되어지는데 해초에 쌓여서 포장이 된다. 그리고 이 해초는 포함하고 있어 많은 다른 오가니즘스, 어떤 유기체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뭡니까? 요런 오가니즘이 뭐 되는 상황? 도입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 해초가 discarded 되어진다면 버려진다는 얘기고요. 얘가 버려지면은 그 해초가 혹은 the organisms on 해초에 있던 이런 유기물들, 생명체들이 colonize new area, 새로운 지역을 뭐 할 수 있다. 이거는 점령하고 차지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occupy 같은 단어 꼭 알아두라고 했었어. 차지하다, 점령하다.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미끼뿐만 아니라 낚시용 부츠나 이런 보트, 그 다음에 트레일러 이런 애들도 픽업, 잡아오거나 집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유기체들을 한 위치에서 그리고 무브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파를 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 수였고 두 번째는 여가용 낚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이런 침입종의 전파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생태계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는 뭐로 봐야 되겠니? 첫 번째. 이거가 돼야지. 그치? 가지고 왔다라는 거. 그치? 도입입니다. 도입. 무엇에? 침입종의 도입과 전파에 관한 것이다. 침입종의
도입과 전파다. 이렇게 1, 2번 키워드 볼 수 있겠고, 이것들이 결국에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인과관계도 성립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이걸 딱 보면은, 아, 그냥 침입종을 도입했다, 들어왔다. 무조건 이게 1번이 돼야 돼. 침입종을 도입했어. 그리고 나서 전파돼서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자, 주제문 해보고. 여가. 아까 여기 나왔던 그거잖아. recreational fish. 시작. 나이스. 굿. 좋습니다. 너무 잘했어. 근데 한 덩어리만 위치 바꾸면 돼. 하나만, 한 덩어리만 이 기준으로 위치 바꿔주면 돼. 무슨 단어야, 이거? 그럼 여기는 지금 얘가 형용사잖아. 명사 자리지. 의도적인 도입. 그렇지. 명사로 바꿔줘야지. 얘는 도입하다라는 동사잖아. 마찬가지. 여기서 한 덩어리만 위치 바꿔주면 되고, 얘는 지금 품사가 뭐야? 그렇지. 그럼 앞에는 뭐가 필요해? 그렇지. 대부분 다 잘했네. 자, 우선 가지고 와야 되는 단어. 도입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그지? 도입. 그다음에 외래종. 이런 것들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introduce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는 deliverer,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얘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도입을 명사로 바꿔서 introduction으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deliberate, 의도적인 introduction. 이게 첫 번째 변형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침입종들의 도입, invasive 침입종들, species. 여기까지 주어 파트가 끝나게 되겠고, 아직 안 끝났구나. 우선 음식을 위한, 결국 내용상 여기에 들어오는 거잖아. 음식을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for food
근데 음식뿐만이었습니까? 아니, 낚시 얘기도 있었잖아. 그래서 and recreation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음식과 여가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한 침입종의 도입이 이제 동사로 위협할 수 있다. can threaten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태계 어딨냐? 네이티브 에코시스템 토착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보고서 쉬었다 갈게. 여기가 이제 주제문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쭉 내용만 훑어보고 가자. 응? 갑자기 왜 이래? 24번에 우리 요거 글 초반에 랜드필 나오는 글이었잖아, 그지? 얘가 뭐였어? 랜드필이 매립지였지. 지금 매립지를 뭐 하려고 했습니까?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복구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을 했어? 거기를 뭘로 만들었어? 밀밭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었지. 그래서 그 밀밭이 결국에 뉴욕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양식이 되었다. 그냥 그게 끝입니다. 되겠죠? 우선 여기 좀 문장 길어서 구조가 얘가 made가 동사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그래서 높은 뭐 건물들이든지 본사, 관광센터, 그다음에 그 수비니어, 기념품 행상들, 판매상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배터리 파크로 그들의 길을 만들었다, 이동했다는 얘기지. 이곳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예전에 그 지역, 이 무역센터 뒤의 지역은 엄청나고 크로스, 약간 지저분한 이런 뜻이었어. 매립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티스트가 돌려야겠다.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단어. 그러한 매립지를 원래의 뿌리로 돌려야 되겠다. 예전 모습, 매립지가 아닌 모습으로 돌리기로 결심합니다. 비록 temporarily 일시적이긴 하지만. 자, 여기에 빨간색 한번 가고요. LYC였네. 부사 자리다. 그럼 여기 형용사 부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생략됐지. 왜 생략이 됐다? 앞에서 반복되니까. 즉, 앞문장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돌린다. 그 매립지를 일시적으로 돌린다. 부사 필요한 자리 맞지. 그래서 여기는 부사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술가는 커미션 받았어. 의뢰를 받게 됩니다. 공공예술재단에 의해서. 자, 좀 만들어주라. 가장 significant하고 fantastic한 공공예술작품을 하나 만들어주라. 맨하탄이 지금까지 봤었던 가장 멋진 거 하나 만들어줘. 의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개념은, 이 예술가의 개념은 아니었었다. 전통적인 스컬프처, 조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리빙 인스톨레이션이었었다. 살아있는 설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뭔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그녀의 개념이었다는 얘기죠. 자, 어떤 설치물 바꿔놓았어? 방식을.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던 이런 설치물. 이게 그녀의 컨셉이었습니다. 순서도 어렵지 않지, 흐름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쫙 맞춰주면 돼. 자, 예술의 이름 아래에요. 이 데니스는요, 아름다운 골든 윗, 황금빛 밀밭을 설치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어디에 섀도우니까 그 그늘 아래에 말하겠지? 반짝이는 쌍둥이 센터의 아랫부분에 밀밭을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밀밭의 작품이니까 이렇게 지금 이름도 붙여준 겁니다. 이 작품을 위해서 메리스와 자원봉사자들은 제거했다. 쓰레기를 4에이크의 땅으로부터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플랜티드 심었다. 이거 동사 2라는 거. 제거했다. 그리고 심었다. 엠버도 황금빛이었었지. 황금빛 물결의 곡식을 그 지역 위에다가 심었다. 드디어 치우고 밀을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몇 달간의 농사. 이리게이션은 관계. 물을 대는 행위였었지. 그래서 농사 후에 그 밀밭은 스라이빙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었다. 얘는 뭐 하다 했더라? 번성하고 번창하다는 뜻이었었어. 잘 자랐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동의어 좀 적어볼게. 그냥 thrive란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3개는 세트로 너희들이 알아주면 돼. 먼저 F로 시작하는 flourish라는 단어가 있어. flourish. P로 시작되는 plus h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3개는 세트로 항상 학교에서 자주 바꿔 쓰는 모음. 다 번창하다, 번성하다. 그래서 이제 잘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하비스트, 수확을 했습니다.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해서 주기 위해서 푸드뱅크, 음식은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기 주기 위해서 수확을 했습니다. 마무리 분사구문 nourishing 하면서 재훈아, nourish는 뭐였니?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이었었어. 영양분을 공급하다, nourish. 둘 다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마음과 신체, 뉴욕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양식을 공급하면서 밀을 수확하게 됐다. 이 정도가 되겠다. 사실 뭐 주제 이런 거 잡을 것도 사실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순서나 이런 어법 좀 주의해주고, 혹시 나온다면 요 마지막 부분, 여기에 함축 의미 정도는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요커들의 몸과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했다고? 몸은 뭔지 알겠지? 뭐예요? 실제 밀을 줬기 때문에 음식을 공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마음은 뭡니까? 예술작품이었잖아. 예술작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서적으로도 영양분을 주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플러스 예술, 이 두 가지를 다 이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런 느낌 가지면 되겠죠. 여기까지 다 정리됐으면 우리 쉬었다가 할게. (29번입니다) 여기도 주제문은 없어. 그냥 어법하고 내용 이런 것만 파악을 합시다. 자, 우선 생명체들이 있는데 살고 있는 깊은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은 have adapted to. 그나마 키워드 하나 보자면은 이게 주제 문장이라 볼 수 있잖아, 그치? 어딘가에 적응을 했다라는 얘기. adjust라고 해도 되고요. 높은 압력에 적응을 했다. 그리고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다? 치매의 생존 전략. 그지? 적응하기 위한 생물체들의 다양한 전략들에 관한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높은 압력에 적응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그들 몸에 물을 저장을 해서 적응을 합니다. 물을 몸속에 저장을 해.
그리고 몇몇은 consisting of 한 채로, 이것도 분사구문 자리거든. 그래서 우선 ing가 나와요. consist of는 뭐 하다? 구성되다. 그지? 이거 자체가 구성되다였어. 그리고 이때 some은 ing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몇은 구성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물을 저장을 해. 압력에 적응을 해. 그 중에서 몇몇은 거의 완전히 물로 구성되면서 이렇게 적응을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렇게 심해 생물체들은 부족하다. 동사로 없다라는 얘기죠. 가스 블래더가 불에라는 거. 우리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생선의 어떤 한 기관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불에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었지. 그리고 그들은 콜드 블러디드, 냉혈 동물입니다. 어드저스트 하는, 얘도 적응하다도 되고 맞추다도 되잖아. 맞추다. 보통은 뒤에 목적어 나오고요, to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목적어를 맞추다, 이렇게 이제 세트로 쓰인다. 그래서 자신들의 체온을 그들의 환경에 맞추는 그러한 냉혈 동물입니다. 이 자체가 이거 하는 역할이니까. 자, 또 분사구문 허용하면서 그것들이 투할 수 있도록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 생존할 수 있도록 차가운 물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럼 이때 댐은 요 cold blooded organisms를 말하겠지. 이 냉혈 동물들이 찬물에서 생존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while ing 뭐뭐 하는 동안에, 그래도 분사구문이 쓰였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low metabolism,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냉혈 동물이다. 그 다음에 신진대사도 낮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됩니다. 순서나 삽입 같은 것도 활용될 수 있겠지? 여기도 신진대사 얘기로 끝났으니까 신진대사 얘기가 연결이 된다. 그래서 많은 종들은 로우한다, 이번엔 동사 낮춘다. 자신들의 신진대사를 낮춥니다. 매우 많이 낮춘다. 그래서 소대구문이다, 그지? 소대구문. 그래서요, 그들은요 able to survive,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낮춰서 뭐 없이도, 음식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매우 오랜 시간의 기간 동안 생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as는 접속사, because의 의미, 엄마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신진대사를 굳이 낮춰야 하느냐? 이렇기 때문인 거지. Finding the sparse food. sparse는 scarce랑 비슷한 의미였었어. 이게 무슨 뜻? 부족한, 많지 않다는 얘기죠. 부족한 음식을 찾는 것이. 그리고 어떤 음식이냐면은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즉 먹고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 부족해. 그래서 이런 부족한 음식을 찾는 것이 expands a lot of energy,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지. 즉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 찾으려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적게 먹고 대신 신진대사를 낮춰서 생존할 수 있게 이렇게 진화했다. 생존 전략이에요. 요 단어는 그냥 약간 비슷하게 생긴 장난질 할 수 있는 단어. 요것도 있어. 요 expand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얘는 뭐야? 맞아. 확장하다라는 뜻이었었고, 우리 비싼이라고 할 때 expensive라고 하잖아. 요거의 동사가 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expand는 소비하다, 쓰다라는 동사가 되겠지. 많은 에너지를 이로 써야 돼. 이 소비하기 때문에.
몸으로 물을 몸에 저장하고 불에도 없고 냉혈 동물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진대사를 낮춰서 생존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네. 그리고 이번엔 많은 프레데터 피쉬, 포식자 물고기입니다. 이런 심해의 포식자 물고기들은 are equipped with 뭐뭐가 장착되어 있다는 표현이지. 뭐뭐가 장착되어 있다. 첫 번째로 enormous mouth, 아주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또 분사구문 enabling, 가능하게 하면서 그들이 뭐 할 수 있도록. hold onto가 그냥 똑같아. hold나 onto나 통째로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통째로 붙잡다. 그래서 먹잇감을 붙잡을 수 있게 허용을 하면서, 그리고 오버파워니까 막 힘이 더 막 넘쳐나는 거지. 압도하다, 제압하다. 얘도 먹잇감이겠죠? 그 먹잇감을 제압할 수 있게 하면서. 그래서 여기 to hold on 자리가 A가 되겠고 and 다음에 A가 B가 되겠습니다. 둘 다 목적격 보호 자리, 투생략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5번 앞까지는 일반적인 생존 전략이고 5번부터는 이제 포식자 물고기들의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몇몇 이런 포식자들은 분사, 헌팅하는 residual right zone of the ocean. 요게 뭐 잔존 뭐 영역이다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좀 남아있는 이런 정도 뜻이었습니다. 전혀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몰라도 상관없어. 그래서 빛이 그래도 약간은 남아있는 지역, 심해지만 그런 지역에서 사냥하는 이런 포식자들은, 그래서 주어가 복수라서 have를 썼어야 되는 거죠.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당연히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겠지. visual capabilities, 시각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애들은 뭘 할 수 있냐면은 창조해낼 수 있다. 그들 자신의 불빛을 창조해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attract, 모으는 거죠. 먹잇감을 끌거나 짝짓기 상태를 끌기 위해서 빛을 낼 수도 있다. 넘어갑니다. 얘는. 자, 30번으로 가보자. 30번. 우리 목표는 오늘 한 32번까지는 최소한 마무리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요거 글 상당히 좀 복잡했었다, 그지? 상당히 복잡했었다. 먼저 인간의 혁신, 농업에 있어서의 혁신이 SPP 언락드 했다니까 뭔가를 해제시켰다, 가능하게 했다는 얘기지. modification. 현이야, 이거 뭐였어? 좋아요. 직역하면 이게 수정이었었고, 우리 이런 식물에 대한 수정이었으니까 개량이다, 이렇게 해석지에는 나와 있었을 겁니다. 살짝 바꾸는 거였지. 그래서 개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과든 튤립이든 감자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변형을 시킨 겁니다. 우리 유전자 변형 같은 거. 그리고 대신 나왔고 never would have been realized. 이것도 상당히 지금 길다. 이렇게 동사구가 길면은 또 능수동만 따져. 수동태구나. 요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realize는 여기서 실현하다. 그러면 실현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실현이 되다.
그리고 would have pp니까 조동사 다음에 과거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실현이 되었을. 근데 never까지 붙어서 실현이 되지 않았을 modification. 이렇게 연결되는 파트. 절대 과거에 실현될 수 없었던 개량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는 식물의 내추럴, 자연스러운 번식 사이클을 통해서는 절대 실현이 될 수가 없었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인공적으로 인간이 어쨌든 수정했다, 개량했다. 이렇게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러한 컬티베이션 과정은, 컬티베이션은 경작, 그리고 여기도 디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경작은 그냥 경작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수정해서, 개량해서 경작하는 것을 받아주겠지. 이런 개량의 경작이 또 만들어냈습니다. 몇몇의 recognizable vegetables and fruits. 채소와 과일들인데 그냥 우리가 눈에 띄는, 볼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소비자들이 찾는 그들의 식료품점에서 이렇게 찾는 아주 눈에 띄는,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인간이 식물을 개량했어. 그리고 이런 개량하는 것들 소비자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부터 뭐가 등장한다? 이제 문제점이 나오는 거지. rely on, 의존하는 것이. depend on과 똑같이. 오직 a few니까 적은 종류의, 몇 종류 안 되는 거야. 적은 종류의 이런 cultivated crops까지가 주어 파트. 여기서도 경작되는 저거랑 연결돼야 돼. 이렇게 개량된 식물이 되겠지. 개량 경작된 몇 종의 작물에 의존을 하는 것은 live, 만듭니다. 남긴다. 인간을 vulnerable하게 만들어준다. vulnerable은 취약함. 누가 봐도 지금 마이너스 단어입니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약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디에? 전치사로 해석되죠? starvation이라든지 agricultural loss. 요거는 굶주림, 농업의 상실, 손실이 됐었습니다. 어떤 종이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였어. 바꿔 말하면 famine이란 단어로도 쓸 수 있겠다. 기아, 굶주림 이런 뜻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인류를 취약하게 live, 남겨버리고 만듭니다. 만약에 harvest가 destroyed, 파괴가 된다면, 즉 흉작이 되는 거지. 경작, 수확이 안 된다면. 자, 요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지금 우리가 식물을 개량을 한다라고 출발을 했고요. 이렇게 한 것에 지금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이런 개량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은 취약해진다. 어디에? 기아나 어떤 농업의 상실, 이런 것들에 취약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요거는 진짜 어휘 문제로 너무 그냥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뭐 의존이라는 단어도 핵심어로 볼 수 있겠고, 인간이 취약해진다 이런 것도 너무 좋지.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예시. 수백만의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잖아. 그치? 취약해졌습니다. 3년의 코스에 거쳐서. 자, 뭐 동안 아이리시 아일랜드의 포테이토 페민, 여기도 나왔네. 기근 동안에. 그치? 기아도 되고 기근도 됩니다. 흉작이란 얘기죠. 왜냐면 아이리스 사람들이 주로 프라이머릴리 이렇게 동사 사이니까 부사 썼고요. 주로 의존을 했기 때문이다. 감자와 우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만들기 위해 영양학적으로 밸런스드, 균형 잡힌 식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감자 이렇게 단일
몇 개 안 되는데 의존했다가 결국 죽었다. 예시가 나온 거고요. 자, 그럼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뭡니까? 해결책이고 결국 주제를 만약에 말한다면 여기가 주제가 돼야 돼.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럼 뭐를 하기 위해서 symbiotic relationship 이 단어가 공생의란 단어를 썼어. 공생의. 함께 산다는 얘기잖아, 그지? coexist 물론 동사긴 합니다. 함께 존재하다, 공생하다라는 뜻이야. 이런 cultivated plants, 이렇게 개량된 이런 식물들과 인간이 공생을 계속하기 위해,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 여기가 주제문. 인간은요, allow for, 허용을 해야 됩니다. biodiversity, diversity를 허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1순위 키워드가 되겠다. 생물의 다양성. 생물 다양성을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recognize 해야 된다.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잠재적인 drawbacks, 단점, 문제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주는 게 실제 원문이었고요. 자, 그럼 어떤 단점이냐면은 monocultures. 얘는 뭐 하는 거였지? 모노니까 단일 경작이라는 뜻이었었다. 단일 경작.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개량식물을 단일 경작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것이 can introduce,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단점들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생물의 다양성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저러한 단일 재배의 위험성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물의 다양성을 허용하냐면 여기 나옵니다. 심는 거, 씨앗들을 심는데 그냥 모든 종류를 심으면 되는 거야. 하나만 심는 게 아니라 다 심는 거죠. 비록 뭐뭐 하지만 그것들이 이 모든 종류의 씨앗들이 don't seem 보이지 않아. 즉시 useful 하거나 profitable 여기까지. 당장은 유용하거나 돈이 되는 이윤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씨앗들을 심는 것이 통사 보장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longevity of those plants. 그런 식물들의 장수, 직역하자면 장수가 되겠고, 바꿔서 표현하면 sustainability. 이런 단어 너무 좋지. sustainability 같은 단어 너무 좋습니다. 석준아, 이게 무슨 뜻이었니? 그렇지. 유지하다의 명사 형태니까 지속 가능성이 되겠죠. 저런 종들이 사라지지 않고, 저런 식물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세대나 시대를 위해서도,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도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7번도 주제 문장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7번 문장이나 5번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이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balance, 균형이라는 것이 must be struck. 스트럭은 스트라이크의 pp였었고, 얘가 때리다가 아니라 균형과 함께 쓰면 맞추다 했었어. 그치? 균형을 맞추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형태로. 뭐 사이의 균형이냐면 자연의 능력, 와일드니스를 위한 자연의 능력입니다. 야생인 거잖아.
야생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다? 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지. 아무거나 막 다 피어나고, 그지? 자랄 수 있는 이런 다양성. 그리고 humans desire for control. 인간의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 이때 인간의 욕구는 뭡니까? 요거는 개량. 소수만을 개량하고 수정하는 유전자 변형 같은. 그래서 이것과 이런 다양성 사이에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돼?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결책 주제 한번 쫙 정리해 볼게. 이렇게 우리가 작물과 식물과 공존을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돼. 그리고 단일 경작. 이렇게 개량, 이것의 위험성, 단점도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한다. 얘가 1순위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2순위는 뭐겠어? 당연히 문제점과 해결책이 나온 거니까 문제점에 대한 단어들이 2순위 키워드가 되겠지. 뭐 단일 경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없었나? 오케이, 가보자. 30번도 주제문이 아니라 아마 빈칸 내가 넣어놨을 거야. 이렇게 사선이 없으면은 요거 연결된 거다. end하고 acknowledge는 한 덩어리입니다. 잘했어. 굿. 굿, 좋습니다. 아이고,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좋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단어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졌네. 이거 집어넣나?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고. 음. 음. 여기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완벽하거든?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한 게 느껴질 거야. 역시 해석을 하면 조금 어색해, 뭔가가. 자, 확인해 볼게. 저번 1학기 때 시험을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주제 문장을 그대로 쓰게 하면 살짝 바꿔서 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먼저 인간은, humanity는, 인류는, must가 첫 번째 동사로 돼야 되겠지? embrace 해야 합니다. embrace는 뭐 하다였어? 포용하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이런 느낌이었었지. 포용하다. 먼저 생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 이게 첫 번째로 오고요. and 다음에 두 번째 동사로서 acknowledge, 인정하다, 인지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인정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험성을 인정해야 되니까 the potential risk. 그리고 당연히 위험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잖아. 무엇에? of, 이렇게 of가 없으니까 associated를 여기 써야 되구나. 관련된 associated with monoculture. 그리고 of plants. 우선은 빠진 거 없나? 이렇게 가고 여기서 바꿔 쓸 수 있는 부분은 요 식물의 단일 경작이다. 내가 의도했던 건 이건데 여기에 식물의 생물 다양성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두 부분은 서로 바뀌어도 괜찮겠다. 그래서 어쨌든 주제 내용도 두 가지였잖아. 다양성을 보장해라. 또 하나는 단일 경작의 위험성을 인지해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해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1번을 보도록 할게요. 31번까지. 32번까지 목표로 했는데 1번 하고 끝날 것 같다, 그지? 여기도 내용은 뭐 단순했었습니다. 우선 relativity가 주인공 단어가 됐었어. 상대성이라는 거. 우리 상대평가 그런 걸 생각해 주면 되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상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한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으로서 우리 사고의 방식입니다. 많은 방식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삶의 영역을 가로질러서 중요한 건 상대성이 어디에나 적용된다. 그 얘기죠. 어디에나 적용된다. 그래서 바로 예시가 나오는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이런 책의 저자래. 이 사람은 보여주었다. 그것이 즉 상대성입니다. 효과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우리의 웨이스트 라인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슨 내용? 상대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리 라인이 영향을 받는다. 허리 라인에 영향 주는 건 뭐에 영향 주는 거였어? 먹는 것이었었지, 그지? 먹는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어. 자,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How much to eat? 얼마나 많이 먹을지를
not simply as a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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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요까지 가고요. but by blah blah. 그래서 여기도 not A, but B 구조로 사용이 됐다. 아까 전치사는 서로 달라. 근데 어쨌든 똑같은 전치사구를 묶어주고 있는 거지. 그럼 단순히 A로서가 아니라 B에 의해서 얼마나 먹을지를 우리는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펑션은 함수였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계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지에 대한 계산에 의해서가 아니다. 이거 먹으면 몇 칼로리겠구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뭐에 의해서? comparison. 자, 두 번째 키워드. 비교를 통해서. 비교에 의해서. 무엇과의 비교냐면은 alternative, 대안 혹은 그냥 옵션들입니다. 선택사항들. 그래서 A와의 대안, B나 C 이런 다른 것들과의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먹을 걸 결정을 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주제는 끝난 겁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상대성의 작동에 관한 겁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상대성이 작동한다.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먹는 양을 결정할 때도 비교. 이 비교가 상대성에 의미하는 거지. 이 비교에 의해서 우리는 먹는 양을 결정한다. 끝. 자, 그리고 얘는 comparison한 명사로 쓰였어. 동사도 한번 가볼게. compare 하면 비교하다죠? A와 B를 비교하다. 이게 전치사 뭐 쓰면 될까? A와 B니까. with 쓰면 되겠지. 그리고 to도 됩니다. 그래서 명사 형태로 썼을 때도 to를 쓰는 거예요. 뭐뭐와 할 때. 물론 with 써도 상관없겠지. A와 B를 비교.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시가 이제 등장하면서 글이 끝나고요.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뭐 예시 들어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뭐 사이에서 3개의 햄버거 메뉴판에 있고요. 8, 10, 12오운스 얘가 그 무게, 질량을 의미했던 거지.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likely to니까 뭐뭐할 가능성이 커. 고를 가능성이 큰데 10온스짜리. 항상 뭐만 골라주면 돼? 가운데입니다. 3개를 비교해서 가운데를 먹는 거야. 그리고는 완벽하게 satisfied.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지금 만족스러워하는 ed가 와야 되겠지. At the end of the meal. 식사가 끝날 때 완전히 만족하게 됩니다. 우선 be likely to. 가능성이 큰데 얘가 1번. 고를 가능성이 크고 and 다음에 B. 만족할 가능성이 크다. 둘 다 원형으로 연결됐고. 자, 하지만 만약에 우리의 이제 옵션들, 선택 사항들이 대신에 10, 12, 14라면은 아까랑 바뀐 거죠. 이렇다면 우리는 한 번 더 choose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운데 것을 선택하게 된다.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feel,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똑같이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12오운스 버거의 식사 끝날 때 만족감을 느낀다. 1번도 비록 뭐뭐이지만 2개 비교하면 뭐야? 아까는 10이고 지금은 10이니까 많이 먹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더 많이 먹었지만 우리가 ate more, 더 많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이 더 많이 먹은 양을 의미하는 거지. 그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did not need, 필요로 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일상의 new nourishment,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혹은 feel full, 배부름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로 하지 않았던 많은 양을 먹었음에도 만족하고 좋아를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는 얼마나 먹을지 결정할 때 A가 아니라 D에 의한 결정. A가 뭐였어? 구체적인 양이 아니라 뭘 통해서? 비교, 상대성 통해서 결정한다. 자, 가볼게요. 31번 마지막 한번 해보자. 뭐야? 왜 나한테 없지? 힌트, 이 단어 몰랐으면은 30초만 있다가 확인해보자. 됐어? 뭔가 복잡하잖아. 잘 가지고 왔어. 복잡하면은 우선은 그냥 큰 주제만 처음에 먼저 만들어봐. 큰 틀만. 뭐가, 뭐 한다, 무엇을. 응? 상대성이 그렇지. 음, 응. 그게 인에 해당됐고, 그 결과가 뭐였어? 이열과 상관없이 응. 음, 그렇지. 우리가 먹는 것에 영향을 줘. 그러면은 얘를 주어로 한번 해서 한번 쭉 전개를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 요걸 가지고 왔어? 아, 진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지? 이것도 딱 두 개. 얘하고 또 이거랑 같은 개념. 뭐 찾아서 집어넣어. 자, 확인 들어갈게. 이거 업데이트 안 돼서 그냥 이거 일물 보면서.
먼저 상대성이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relativity. 그 다음에 동사가 lead로 사용을 해주고, 요런 동사가 이제 오형식 동사잖아. 기본적으로 이런 뭐 encourage나 allow 나왔지. 그러면은 그냥 뒤에 목적어 to까지는 딱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 하게 만들다 이끌다. 그럼 이제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얘가 핵심 동사가 됩니다. 주 동사로 잡아주면. 그럼 상대성은 누가 뭐 하게 만든다? 우리가 먹게 한다 하면 됐었어. 그래서 us 집어넣고요. eat 먹다. 그 다음에 먹다가 아니구나. 미안해. select로 나와 있구나. select 선택하게 합니다. 무엇을? 먹는 양을 선택한다니까 portions. 이렇게 먹는 양을 선택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그냥 큰 그림, 큰 밑그림이었고, 나머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럼 뭐를 기반으로? based on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한 단어 가지고 왔어야 됐던 거. 뭘 가지고 오면 돼? 비교. 그렇지. 이게 키워드라 그랬잖아. 상대성과 비교.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기반으로 먹는 양을 선택하게 합니다. rather than, 뭐뭐보다는, 뭐뭐보다. 정확한 음식의 양이었었어. 그건 의주동으로 주어져서 how much. 여기까지가 we 주어 need to eat. 여기가 동사 파트가 되겠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는지, 그런 필요한 것보다는 비교를 기반으로 양을 선택한다. 괜찮습니까? 자, 숙제는 31번까지 오늘 몇 번이야? 34번까지 했구나. (125쪽이네요) 우리 C책의 125페이지까지. 지금 앞에도 다 풀고 있지? 오늘이 10월 2일인가? 수요일인가? 자, 그리고 우리 내일입니다. 목요일날 2시에 보충이 있으니까 잊지 않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수고했어. 잘가. 고생했어. 잠깐만.